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비가 내려 돌발 홍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프간 카불 공항 인근 폭발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단체에 보복을 가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팬데믹 동안 임시 적용했던 음식 배달 업체의 수수료 상한선을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기한 연장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가 교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2명의 남성이 싸우다 한 명이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머리가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완화되고 뉴욕시에서는 감염률과 입원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해 CDC가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돌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상하며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동안 지속된 더위로 오늘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오늘 저녁부터 한랭전선의 상륙으로 주말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루 종일 소나기와 뇌우가 이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도 적은 확률로 소나기 소식이 있으며 오후 2시 이후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저지 케이프메이와 서섹스 등 19개 카운티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돌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에섹스, 파사이, 모리스 카운티에는 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인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돌발 홍수가 가장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은 주말 동안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에 머물며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캐리비안 해안에서 형성된 열대폭풍 아이다가 오늘 쿠바에 상륙하며 허리케인으로 격상했습니다. 아이다는 밤사이 걸프 연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에는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아이다의 잔해가 미국 중부를 통과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서 수요일까지 강한 비와 뇌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동 경로에 따라 북동부까지 접근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군 13명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애프간 카불 공항 인근 폭발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 단체에 보복을 가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추가 테러 가능성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가한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생된 군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영웅들이라며 유가족들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아프간 카불 공항 검문소 인근 자살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항 밖 몰려든 인파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고 폭발 뒤에 총잡이들이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서 파생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보복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가장 위험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테러 위험성을 제시하며 공항 인근 방위선을 확장하고 도로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 31일로 예정된 미군 철수 기한에는 변동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프간에는 약 1,000명의 미국 시민이 남아있다고 보고됐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300명이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아프간 사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리슨 커톤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팬데믹 회복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소기업의 연간 총 수입이 기존 50만 달러에서 최대 25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스몰 비즈니스 복구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연간 총 수입을 기존 최대 50만 달러에서 최대 250만 달러로 확대해 보다 많은 업체와 기업들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정한 규모를 가진 소기업들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380개가 넘는 뉴욕주 내 스몰 비즈니스에 4,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수혜 자격 확대 방침에 따라 2019년 또는 2020년의 총 수입이 25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 총 수입이 최소 25%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0년 3월 1일과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인건비와 뉴욕주에 기반을 둔 상업시설 임대료 또는 융자금 납부, 뉴욕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체와 연관된 지역 재산세 또는 교육세 납부, 보험료, 유틸리티 요금, 개인 보호장비 구비 비용, 난방, 환기, 에어컨 비용, 기타 기계 또는 장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비즈니스 회복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뉴욕주 전역의 소기업들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가 관리하는 뉴욕주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팬데믹 동안 임시 적용했던 음식 배달 업체 수수료 상한선을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시 시의회는 팬데믹 동안 배달 판매에 의존하던 레스토랑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도입된 수수료 한도를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수료는 배달에 대해 15%, 기타 서비스에 대해 5%를 넘길 수 없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30%까지 매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가 더 높지 않을 경우 결제 수수료 역시 3% 이상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은 식당들의 희생으로 대기업들이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이번 법안을 발표했는데 배달업체 도어대시와 그럽헙 등은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수료 한도로 인해 배달료가 올라가 궁극적으로 레스토랑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어대시는 레스토랑들이 수수료를 더 내므로써 더 넓은 지역에 배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는데 이번 법안에 대해 도어대시 대변인은 뉴욕시의 개입으로 소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선택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배달업체들이 시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의무로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고객 자료를 레스토랑과 공유해야 하고 허가 없이 레스토랑을 목록에 올려선 안 되며 레스토랑 전화번호를 직접 게시해야 하는 등 규칙들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2개 이상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배달업체의 자격증이 정지 혹은 취소됩니다.
어제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30일 안에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할 경우 최종 시행됩니다. 뉴욕시 서비스업 연맹의 앤드류 류지 이사는 지역 상권을 위해 공평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시장의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저녁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 연장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8페이지짜리 의견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기간 연장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회가 이와 관련된 법을 마련하고 승인해야 한다며 의회의 승인이 없는 퇴거 유예기간 연장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최종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50만의 세입자가 2개월 동안 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시행한 퇴거 유예 만료일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를 10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7월 말까지의 퇴거 유예 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CDC의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CDC는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없다며 집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 결과 세입자들은 퇴거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국의 지역사회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법원, 집주인, 내각에 이르기까지 퇴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지원기금으로 45억 달러를 책정해 각 주정부에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늑장 행정 탓에 현재까지 지급액은 전체 총액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임대지원금 배포 속도가 빨라졌고 거의 100만 가구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한 가운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리탄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정했고 이 기간 동안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봄학기 입학 대상 학생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입학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칼리지는 지난주 가을 새학기 첫 7주간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기한인 10월 27일 이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에섹스 카운티 칼리지는 주정부 발표보다 앞선 지난 3일 교수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자체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주정부가 올 가을 새학기 코로나 대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직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대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학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어제 전날에 이어 다시 1,700건대를 유지했습니다.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 건수는 1,726건, 추가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줄어든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주 전역 확진 건수의 96%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신규 확진자 추이도 1,000건 중반에서 후반대 사이를 오가며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7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1,747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50%가 늘었습니다. 21개 카운티 모두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상향된 가운데 위험도가 하락한 카운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격렬하게 주먹을 주고받는 두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두 남성 중 한 명은 움직이는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머리가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입수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수요일 자정경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역에 7번 트레인이 지나가는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낭을 맨 남성과 빨간 셔츠를 입은 이 남성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차해 있던 전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간 셔츠를 입은 남성이 선 주먹을 날린 뒤 몸싸움이 이어지다가 배낭을 맨 남성이 그만 중심을 잃고 움직이는 전철에 몸을 세게 받고 튕겨나갔습니다.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배낭을 맨 남성이 상대의 허리를 잡고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전철에 그의 머리 쪽을 밀어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몸을 플랫폼 안쪽으로 들여왔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 빨간 셔츠를 입은 남성은 당시 머리 뒤통수가 플랫폼과 움직이는 열차 사이 좁은 공간에 끼어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동차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출동한 응급대원들에 따르면 약 10cm가 넘는 길이에 1인치 이상의 깊은 심각한 상처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며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확진자 수에 이어 입원자 증가세 역시 완화됐습니다. 지난주 전국 일일 평균 입원자는 1만 2,200명으로 전주 대비 6.6% 증가해 최근 중 가장 증가폭이 낮았습니다. 뉴욕 노스월 헬스의 한 전염병 학자는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감염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15만 2천 명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최고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2주 전 30%였던 증가폭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감염세가 심각했던 루이지애나, 미주리, 플로리다 등에서 확산세가 완화됐는데 루이지애나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4,700명으로 전주 대비 10%, 10일 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수에 이어 입원자 증가세 역시 완화됐습니다. 지난주 전국 일일 평균 입원자는 12,200명으로 전주 대비 6.6% 증가해 최근 중 가장 증가폭이 낮았습니다. 뉴욕 노스웰 헬스의 전염병 학자 브루스 파버 박사는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감염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확진자보다 뒤늦게 증가하는 사망자 수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25일 기준 전국 일일 평균 사망자는 1,100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24일 1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일일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고 플로리다에서도 일주일 사망자가 1,486명으로 팬데믹 최고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2주째 감염률이 감소하며 재확산 정점을 통과한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률은 7% 감소했고 일일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5개 구 중 맨해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3개 구에서 감염률이 하락했는데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입원자 수는 4주 전 대비 14% 감소하며 5개 구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입원자 수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델타 변이는 뉴욕시 전체 감염자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체에 이외한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는 사례가 팬데믹 이전보다 24배나 급증하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6일 의사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구충제인 아이버맥틴 처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DC는 또 아이버맥틴 복용 후 심각한 중증에 걸렸다는 신고도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버맥틴은 이, 회충, 요충 같은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수의사들이 소와 말 같은 동물의 구충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팍스뉴스 등은 최근 몇 달간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은 이 약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통상 아이버맥틴 처방전은 일주일에 약 3,600건 정도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에는 이에 10배가 넘는 39,000건으로 늘었고
이달 중순에는 8만 8천여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통상적 처방 수치와 견져봤을 때 24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에 있는 동물 사료 판매점에서는 말용 구충제가 불티나게 팔려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1일 아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에 쓰는 사람들을 겨냥해 당신은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이 생겨 독약통제센터로 신고하는 사례도 팬데믹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소를 위한 구충제를 마신 뒤 9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버맥틴을 5일간 하루 5알씩 복용한 뒤 입원한 사람 등도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 약을 과다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와 신경손상, 발작, 방향감각 상실, 혼수 상태, 또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연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추가 진전이 나왔지만 델타 변이가 더 확산했다며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중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월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뒤 이를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모든 초중고교 교사, 교직원에게 9월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CNN 방송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또 30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올해 1월에서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98%, 입원 환자의 96%, 사망자의 95%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부활시킨 데 이어 25일 모든 시 공무원들에게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도 FDA가 파이저 백신을 승인한 날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뉴저지주는 주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사무직 직장인들의 41%만 올가을 사무실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기업은 적극적으로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5월 조사에 따른 예상치 62%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현재까지 뉴욕시 사무직의 23%가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무실 복귀 정도는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업의 경우 직원의 85%가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9%, 컨설팅업의 경우 26%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2년 1월까지는 약 76%의 직원이 사무실로 복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4%는 최근 들어 직원들의 복귀 계획을 연기했고 54%는 계획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국교육원과 함께 한국어 강의를 개설합니다. 한국어 강의는 총 7개 반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오는 9월 18일 첫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전 8시에서 8시 50분 한국문화, 역사 강좌, 생활 한국어 과정은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실용 한국어 과정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문화 강좌를 포함해 실용 한국어, 초, 중급, 고급 과정 등의 클래스가 운영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학생 모집과 강의 운영을 맡게 되며 뉴욕 한국교육원은 강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주희 뉴욕 한국교육원장은 올해부터 뉴욕주가 한글날을 기념하기로 선포한 만큼 이번에 뉴욕 지역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운영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으며,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한국어 강좌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에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